어서 오세요. 뉴스 이면의 진실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머니카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넓혀줄 유익한 분석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환율 1,500원이 내 일상과 내 돈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중동 전쟁 여파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피해 달러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열풍까지 겹치면서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달러 값이 오르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내려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환율 1,500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점, 즉 뉴 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장을 보는 게 비싸집니다. 한국은 원유, 밀, 콩 같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요.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같은 양을 수입해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수입 물가를 올리고 생산자 물가를 올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올려요. 한국은행은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약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식품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게 느껴지신다면 환율이 그 배경 중 하나예요. 두 번째, 해외여행과 직구가 확 비싸집니다. 환율 1,200원 시절과 비교하면 미국 여행 경비가 25% 이상 늘어난 셈이에요. 항공권은 그대로인데 현지에서 쓰는 돈이 그만큼 더 나가는 거죠. 직구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 구독료처럼 해외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들도 모두 체감 가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집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언제 내려가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고환율이 이걸 막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환율 때문에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웃습니다. 달러 예금을 갖고 있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숫자, 누구에겐 재앙이고 누구에겐 기회인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환율 안정 3법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세제 혜택 법안인데요.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치 현안과 맞물려 아직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에요. 두 번째 카드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입니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물량이거든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네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연금이 환해지 전략을 수시로 가동해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해외 출장을 위해 공항까지 나갔다가 발길을 돌려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큼 이번 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해요.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1,400원대가 이미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해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외화 예금, 즉 달러 통장입니다. 이자는 낮지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한 차익에 세금도 없어서 초보자가 시작하기 좋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달러 파킹형 ETF도 있습니다. 원화 계좌로 환전 없이 바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고 매일 이자가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두 번째, ETF를 고를 때는 환해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환해지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해지는 영어로 위험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환해지 ETF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 영향을 차단하고 오직 주식이나 채권 자체의 수익률만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반대로 환노출 ETF는 환율 변동이 그대로 수익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샀는데 미국 주식이 10% 올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 가치가 올랐다면 환노출 ETF는 주식 수익 10%에서 환율 손실이 빠져서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환해지 ETF는 환율 변동을 막아뒀으니 주식 수익 10%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지금 환율 1,500원 상황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환율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지금,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환노출 ETF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는 환해지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식형 ETF는 장기적으로 환 노출이 유리한 경우도 많고, 채권형 ETF는 수익 자체가 크지 않아서 환율 변동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ETF를 고를 때 이름 뒤에 H 또는 해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면 환해지 상품이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달러를 사도 될까요?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환율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달러를 사는 건 위험해요. 목표 환율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 구간마다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나눠 사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RIA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영어로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예요. 미국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금 미국 주식에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내용이죠. 혜택은 이렇습니다. 개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금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시간이 갈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기존 계좌에서 RIA 계좌로 해외 주식을 이체한 뒤 그 안에서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이 모두 RIA 계좌 안에서 이루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의무 보유 기간도 지켜야 하고 RIA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추가로 사면 혜택이 차감되니 계좌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나한테 유리한지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지금 내 해외 주식에 25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차익이 있다면 RIA를 통해 세금을 아끼면서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합니다. 환율 1,500원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바구니부터 대출 이자까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머니카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